83번 냉가라벤 강판. 산화철을 제거하는 공정. 산화철이니까는 산세 공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84번 강판에서 내식성을 향상시킨 내후성 강판에 첨가되는 것도. 자,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 크롬이 우선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5번 강판의 표면 처리하는 목적. 냉면 강판에다 표면 처리하는 거니까요. 대부분 가장 우선적인 것이 첫 번째가 그 내식성입니다. 내식성 부여, 그 다음에 가공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표면을 아무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내열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표면 도장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86번 그 아변기 전 후면에 설치되어 아변 소재의 센터링 및 패스사인을 이탈하거나 넘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자, 아변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판재가 들어갈 때, 판재가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판재에 들어갈 때 양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옆에서 본 그림이 아니라 위에서 본 그림을 그리면은, 위에서 본 그 그림 보면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롤러를 지나가는데 이제 판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판재가 지나갈 때, 판재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아변에서 나오는데, 요 판재 지나갈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이걸 보고 이제 사이드 가이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이드 가이드. 근데 처음에 아변 판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밑에 있는 롤러 타고 들어올 때, 피드 롤러 타고 들어올 때 이 위치가 맞질 않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요 가이드가 그렇게 이렇게 삐뚤하게 들어오는 걸 반드시 잡아줘서 요 중앙에, 그 정중앙의 위치로 센터링이 딱 맞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이드 가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7번 표면 결함 중에서 스케일 결함. 스케일에서 생기는 결함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모래형처럼 생겼냐, 또는 뭐 유성형으로 생겼냐, 또는 방추형으로 생겼냐, 또는 길다란 선사형이냐, 선상형이냐, 아니면 비늘처럼 생겼냐, 뭐 띠 무늬처럼 생겼냐, 또는 뭐 붉게 생겼냐, 그렇게 해서 형상을 보고 분류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8번 자, 가연료에서 연료 원단이 하면은 그 가연료에 들어가는 연료 단가를 말합니다. 연료 단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감하는 방법이니까요. 아무래도 공기비는 좀 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자체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고온의 소재를 뭐 직접 장입을 하면 가열하는데 아무래도 저 연료가 절약되겠죠.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그 HCR 장입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HDR도 있고요. HCR, HDR. 그래서 요 HDR 같은 경우는 보통 직송 아변이라고 하고, HCR 같은 경우는 그 열편 장입이라고 그래요. HCR은. 그래서 HCR은 열편 장입, HCR. 요 HCR이 그래서 영어로는 하차지 롤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편 장입. 네. 자, 그 다음에 89번 냉형 강판 표면에 산화물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세제.
산세 용액 같은 경우는 염산, 황산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특히, 요 황산보다는, 이쪽에는 염산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속도가 빠르고, 스케일 제거 속도 빠르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90번 워킹빔 컨베이어 이송대는 익스트랙터 카로 자기 테이블 상으로 한 번씩 분리할 시에 소재 사양 그 소재 사양하면은 넘어지는 거 또는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렬되는 그 소재 회전 장치 그걸 보면 클램프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1번 가일로에서 슬래브 추출 온도가 높았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추출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열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가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연료 손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너무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로스가 심하고 그리고 가열 온도가 높아서 제품 내부에 조직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열 조직이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제품 조직의 불량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번 자, 아변 설비 중에서 판 두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그러면 판 두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니까요. 이제 보통 AGC 그렇게 표현합니다. AGC AGC 오토매틱 그 다음에 G가 게이지를 말합니다. G 게이지 컨트롤 그래서 AGC인데요. 자동 게이지 또는 갭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게이지 또는 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롤러와 롤러 사이에 이렇게 판자가 이렇게 갈 때 요거와 요 사이에 요 갭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AGC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요 갭이 판자의 두께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93번 자, 내부 결함의 종류. 내부 결함 같은 경우는 아까 스케일 결함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그래서 내부이기 때문에 금속 내부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편석 또는 비금속 개재물, 파이프, 기공 또는 수소에 발생하는 백점 그런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94번 풀림로가 폭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먼저는 우선 전원을 차단해야겠죠. 그리고 가스로 밸브를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 95번 사상하변을 마친 스트립의 탑 부분은 맨드렐에 정상적으로 건치가 되도록 하향하는 거. 자, 이렇게 사상하변기를 거쳐갖고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에서 라미나 플로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에 건치기로 감긴다 하겠습니다. 건치기로 감기는데 이때 건치기로 아래로 잘 얘가 판재가 아래로 갈 수 있게끔 위에는 롤러가 크고 아래는 롤러가 작은 요런 설비가 있습니다. 요런 설비가. 그래서 요 설비 보고 핀치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핀치롤. 그래서 위에 롤러가 크기 때문에 판재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번 아변 제품 표면에 요철상에 롤마크가 발생됐다. 롤마크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롤 표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첫 번째 그 롤의 피로 현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롤 자체에 흠이 생겼을 경우 그 다음에 롤에 이물질이 붙어 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거가 발생하겠죠. 롤 스폴링이 발생하겠죠. 스폴링이 발생합니다. 롤 스폴링이 발생하면 그 스폴링에 의해서 그런 롤 떨어져 나간 자리나
그다음에 롤 자체에 흠이 생기면 이런 그런 자리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뭐 거꾸로 이렇게 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 자국이 자국이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보통 롤 마크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배치식 풀림로에서 사용되는 가스 중 수소량을 적게 하는 이유는 이게 수소량이 많으면은 저 고온에서 폭발을 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방지하는 겁니다. 폭발 방지. 그 다음에 98번 선제 공장에서 그 레잉 헤드로부터 나온 나선형 코일을 받는 거. 선제 공장에서는 보면 코일이 쭉 나오면서 앞에서 보면 코일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받아주는 그 통을 보고 리폼 튜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99번 아벤제 입측이 200mm 그 다음에 출측이 150mm 아파율을 자 아파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죠. 입측 두께에서 그 다음에 입측 두께 빼기 출측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는 그럼 결국은 입측이 200이고 위에가 200 빼기 150 해서 곱하기 100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500이니까 25%가 되겠네요. 25%. 아파량 하면은 아파율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아파량은 요 위에 분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아파량은 50mm가 되겠네요. 아파량은 얘는 저는 아파량. 그 다음 100번 아벤시 롤에 아벤 소재가 물릴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벤 소재를 아벤 방향에 대해서 20 내지 45도 변경해서 실시한다. 이때 장치는 무엇인가? 자, 아벤 그 소재가 직접 물리면은 그 너무 충격이 이제 갑자기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때 약간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런 장치를 보고 이렇게 터닝 디바이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1번 냉가라벤 강판에 사용되는 방청류가 같이 할 거. 자, 방청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 뭐 방청성, 탈취성 또는 뭐 윤활성 또는 뭐 작업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열가라멘 코일 표면 산화물을 산소공정으로 제거한 후 냉가라멘 제품의 명칭을 쓰시오. 이거는 전 열가라멘이 끝나고 나면 그런 저 핫코일 내에 핫코일 그런 표면에 각종 스케일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정정 공정 내에 산세 공정에서 거기서 제거합니다. 제거한 후 이렇게 냉가라멘 제품인데 그런 거 보통 뭐 FH 강판 또는 뭐 미소등 강판 또는 뭐 풀림하지 않은 강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냉간 공정이 냉간이 맨 처음에 산세고 그 다음에 아변이고 사상아변이고 그 다음에 전해하고 그 다음에 풀림을 거쳐야 되는데요. 풀림을 거쳐야 되는데 이 풀림을 거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풀림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요것만 하고 이렇게 끝난 거 요것만 하고 끝난 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03번 강판의 가장자리 부분이 주름치마처럼 부분적으로 겹쳐져 있는 거.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 겹쳐진 거니까 접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겹쳐져 있는 거 접혀 있다. 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이니까요. 귀퉁이 그래서 접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104번
상부와 하부에 설치된 아벤롤의 직경이 상부롤의 직경이 하부롤보다 클 때, 상부롤이 이렇게 크고 하부롤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판재가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아래로 휘겠죠. 그래서 하향한다 또는 아래로 굽어진다 이렇게 쓸 때 있죠. 반대로 롤러가 이렇게 아래가 크고 위가 작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후판 아벤에서 아벤 중에 날판 탑부가 그러면 판재 맨 앞부분을 말하죠. 그것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롤러 테이블에 충격을 준다. 결국은 뭐냐면요. 아벤이 끝나고서는 판재가 이렇게 나갈 때 얘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래를 향해서 여기 각종 롤러 테이블 이런 거를 이렇게 때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약간 상향을 시켜주는 게 약간 좋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그러면 뭐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탁 내려가는 게. 그러면 전 뭐 이렇게 하향하는 거를 저 거꾸로 상향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 소재 하부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면 되죠. 그러면 아래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아래쪽이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휘겠죠. 아니면 하부롤의 직경을 그러면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하부롤의 직경을 이렇게 크게 좀 위로 가고 그 다음 패스라인 자체를 패스라인 요 피드롤러의 요 높이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패스라인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또는 날판 상부 요 위에 쪽에다가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위에 쪽에 냉각을 시켜주면 결국은 요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로의 워킹빔 타입에서 슬래브의 이송 순서 지금 워킹빔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슬래브가 그 자동적으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요. 그때 순서가 상승, 전진, 하강, 후퇴인데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워킹빔에서 그 받쳐주는 이렇게 받쳐주는 뭐예요? 이렇게 받쳐주는 요거 스키드라고 하면요. 이 스키드가 보통 스키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 그 이후에 이렇게 판재가 얹어지거든요. 판재가 얹어지는데 이때 한쪽은 고정이고 요건 고정이라고 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 한쪽씩. 그래서 얘 움직이는 것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 칸으로 와서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쪽에는 계속 고정 스킷이 계속 있겠죠. 얘는 고정 스킷이 있고 그럼 얘 여기 있는 그 이송 스킷이 위로 올려서 얘를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여기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완전히 밑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른 또 슬래브가 올라오면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승, 전진, 그 다음에 하강하고 그 다음에 뒤로 거꾸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자, 107번 냉가라면 전에 스탠드 속도 그 다음에 각 스탠드의 아파율을 설정하는 셋업이 부적당한다. 그러면 그때 문제점은 자 보면 스탠드 속도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의 아파율이 그거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판 파단이나 또는 그 미스롤 같은 거 미스롤이면 결국 오작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판 탑부가 그 게이지가 안 맞아져 갖고 그런 걸 보고 이제 판 탑부 오프 게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8번 공역롤에서 한쪽 홀에 파여진 거 한쪽에만 홀에 파여진 오목한 공역볼을 보고 데드홀이라고 하고 이제 양쪽에 파여진 게 있어요. 양쪽에 파여진 거는 립홀 그렇게 보입니다. 립홀. 그래서 데드홀은 한쪽에 파여진 거, 그 다음에 양쪽에 파여진 거는 립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109번 산드라인에서 코일을 페이오프릴 POR이죠. POR에 장입시키기 위하여 코일을 실어 날르는 설비. 코일을 실어 날르는 거는 저는 코일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전 그 장입할 때도 하지만 그 아베인 다 끝나고 나서 권치된 상태에서 그걸 또 꺼내 갖고 꺼내서 날르는 설비, 그것도 역시 같이 이제 코일카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실어 날르는 설비 하면 무조건 코일카 하면 되겠습니다. 110번 후판 아변기 설비 중에서 모터에서 작업롤에 동력을 전달하는 거. 작업롤에다 동력을 전달하는 거니까 스핀들이 되겠죠. 가끔 보면 피년이 이렇게 피년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피년 같은 경우는 동력을 분배하는 장치이에요. 동력을 분배. 분배란 얘기는 아변 롤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상부롤이고 이게 하부롤이다. 그러면 이 롤러를 모터가 이렇게 모터 하나로 돌려준대요. 모터 하나로 돌려줘서 얘가 여기서 하나로 나와서 두 개로 분배할 때, 이때 분배하는 게 얘가 피년이고, 이것이 분배된 걸 일일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 얘가 이제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립이 사상감기를 통과하여 권치기에 감길 때 순간적으로 장력이 너무 커갖고서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현상, 그거 보고 네킹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12번 아변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제의 사용 목적. 그 아변 설비는 전부 다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 내마모 작용, 그 다음에 냉각 작용, 그 다음에 방진 작용, 그 다음에 응력 분산, 그 다음에 녹방지, 부식방지, 밀봉방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목적이 좀 틀리니까요.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변유에서 검하라는 게 있습니다. SV가 상승하면 윤활성은 어떻게 되는가? 윤활성 같은 경우는 검압가가 높을수록 그 윤활성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검압가가 높다 그러면 상승한다. 그렇게. 그다음에 114번 롤 클램프 또는 키퍼 플레이트 역할을 쓰시오. 보면 롤 클램프 같은 경우는 롤 스탠드가 있다 보면요, 이게 롤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롤이 회전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탁 회전해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주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롤 클램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15번. 아변기 전동기의 동력을 상하롤에 분배시킨 거.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 문제 했었죠. 그래서 아변 이렇게 이것이 상부롤이고 하부롤이다. 그러면 여기에 모터가 하나 있으면 모터에서 동력이 나와서 이렇게 두 개로 분배되는데 이 분배하는 장치가 얘가 피년이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스핀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스핀들. 그 다음에 116번 가열로 추출로 아변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제열제. 그래서 저는 원형 그대로 제열제, 원형 제열제 또는 제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열제. 그 다음 117번 냉각 아변기에서 스크루다운. 스크루다운 같은 경우는 주기능, 얘는 이제 아변기의 상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작업롤, 이게 받침롤 그러면 보통 요 위에 있는 것이 스크루다운이죠. 이 같은 경우 여기 지나가는 패스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변 하중 같은 걸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8번 강판의 항복점 연신 제거, 그 다음에 평탄도 교정, 표면 조도 부여는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가? 이제 보통 조지라변이라 그러죠. 또는 뭐 스킨패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지라변 스킨패스 공정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119번 롤을 구동하지 않고 권치장치 회전에 의한 인장력으로 아변하는 거. 자, 요거는요 뭐냐면요 자, 요걸 보고 스테켈식이라 그러는데, 즉 이 롤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얘가 여기에 별도의 구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모터가 없다는 얘기죠. 모터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코일을 풀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롤이 아니라 코일을 감을 때 이 힘에 의해서 뭐 이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스테켈식 아변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오프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풀러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세 가지 보면 코일을 풀러준다. 그 다음에 코일을 맨 처음에 고정해 갖고선 코일을 풀러준다. 그 다음에 그 스트립의 후방 장력. 아변기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서 얘가 풀러주는 거니까요. 이때 여기서 그 풀러주는 속도를 빨리 풀러주느냐 천천히 풀러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런 거고, 스트립에 그 후방 장력을 준다. 그 다음에 라인 센터와 스트립의 센터를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센터링하고 여기에 센터링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 121번 스트립의 엣지를 감지해서 스트립의 진행 방향을 조정해주는 장치. 보통 요거의 위치를 감지해주는 거니까 보통 EPC 그렇게 보입니다. 엣지 포지션 컨트롤러. 그 다음에 122번 열간하변 작업 중에 발생하는 2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 자, 요거 보고 전 FSB 또는 뭐 디스케일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케일 제거 장치는 전 두 가지가 있죠. 1차 스케일 있고 1차 스케일 제거 장치가 있고 2차 스케일 제거 장치인데, 1차 스케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가열로 앞에 있습니다. 얘는 가열로 다음에 있는 거고, 이 2차 스케일 제거 장치는 사상하변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사상하변기 앞에, 하변기 전단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1차 스케일 제거 장치는 뭐 RSB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는 FSB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1차 스케일하고 2차 스케일하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번 열가는 아변 작업에 있어서 실제 두 개의 롤 사이 갭과 아변대에 나오는 판두께 차이를 이걸 뭐라 하는가, 이렇게 하죠. 아변 롤러 있을 때 판재가 들어갈 때 이때 요걸 보고 이제 갭이죠. 이게 갭. 이게 이제 롤 갭인데, 요 롤 갭 두께만큼 판재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롤 갭을 10mm로 했다. 그러면 판 두께도 10mm 해야 되는데, 실제는, 요거보다 더, 조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1mm로 나온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그걸 보고 이제, 밀 스프링 또는 뭐 밀 정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114번 사상하변에서 동일 폭을 계속해서 하변했다. 그럼 나중에 소재의 판 프로파일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요 롤러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롤러 요 사이에 이제 얘가 롤이고 얘도 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이 폭이 항상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 결국은 요 롤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닳게 되죠. 특히 이쪽 부가 많이 닳게 돼요. 많이 닳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소재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두껍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끝부분이. 가운데 부분은 평평한데 양 사이드가 이렇게 볼록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엣지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엣지업이 발생한다.